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이화여대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협약식 및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이화여대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에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등 57개 기관이 모여서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공교육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께서는 모두 무대로 이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실 주인공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로 계시는 송성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 고려대학교 영문과 남호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신남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노정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로어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님들과 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하시는 38개 교육대학원의 원장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고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틀어주시죠. 근데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사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과 함께 협업해가며 발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중요한 것은
정보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지식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프로젝트식의 수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연구 분야나 어떤 과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생각보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을 위한 관리와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이 학생의 학습 패턴을 좀 분석을 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잘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알려준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실생활과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또 탐구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폴킴이라고 합니다.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은 미래 교육을 향한 변화를 가속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전문력,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한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석사 과정이 전국 38개 교육대학원에 생긴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AI 융합교육 전공이 더 확대되어 미래교육, 미래교사의 역할 변화에 도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K방역의 진가를 보여준 것처럼 교육을 선도하는 K-에듀의 바람을 일으키면 좋겠고 AI 융합교육 전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I 교육 전공 파이팅! AI 융합교육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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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 폴킨 교수님까지 참여해서 영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주신 것 같고요. 폴킨 교수님은 또 이거 주시면서 혹시 온라인 과정이 있으면 직접 강의도 하고 싶다는 말씀도 전해주셔서 아마 우리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한국에 입국하셨는데 자가격리 중이시라 오늘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참석해 주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인사 말씀을 먼저 시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을 봤더니 우리가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미래교육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정말 뜻깊은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과 두 분 선생님 또 우리 남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 화면이 다 꽉 차도록 오늘 57개 기관이 이제 협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38개의 교육대학원과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미래 교육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그 출발을 그리고 이 선언을 정말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많은 제안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할을 그린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에 바란다 순으로 3가지 테마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인데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3월에 계약을 못했고 올해 뒤에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전국의 많은 초중고에서 대부분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내실화라는 측면도 함께 학습 격차가 또 발생하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점점 더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공교육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38개 교육대학원에서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는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모인 이 AI 융합교육 전공의 주관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채용 시스템까지도 개발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는 걸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 교육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 주제를 보면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코로나19가 몰고 온 하나의 상황이 이 비대면 교육을 하게 하고 교실을 떠나서 자기 집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에 참여하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죠. 더구나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SNS를 통해서 출석을 부르고 확인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는 미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아주 성큼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모든 과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소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가운데 들어온 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방법의 변화, 평가의 변화, 이 교재의 다양성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거죠.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미래교육이라는 걸 위해서 이미 2년 전에 미래교육국을 만들고 미래교육국의 융합교육을 위한 그런 과도신설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융합교육이라는 면에서 과거에 이렇게 단절됐던 과목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르쳐서
일종의 사물과 시대와 이 상황을 이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 주느냐는 것이 아마 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가지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상상력과 그들이 바라보는 꿈 같은 이야기, 그런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없을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런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역시 가장 전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것은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재교육이죠.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하는 토마스 프레이 박사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계의 역시 교사들에 대한 하나의 재교육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AI 융합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번에 이렇게 17개 교육청이 함께 대학의 연구기관과 함께 이렇게 시작한 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초중고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수도권은 특히 이제 출석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물결, 변화는 시작됐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현장에서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먼저 송성리 선생님, 한성과학고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한성과학고에서의 변화,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재준 교육감님께서 상상력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인 미래를 여는이라는 의미가 디지털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디지털로 이주는 일부 했지만 디지털 세상을 이제 창조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성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6년에 한성과학고등학교로 이제 부임을 해서 왔는데, 사실 그때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대국이 있었던 그 봄에 저도 처음에 학교에 왔었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과학고에서는 이미 그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연구한 학생들이 한 학교 한 4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학생들은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서 이제 과학고이기 때문에 대학과 함께 공동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중에 인공지능이 수학과, 물리와 지구과학과, 생물과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 기준에서는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그 교재로 1년 동안 정규 과목에 포함이 될 정도로, 사실 학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예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월에 개학이 연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계속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한테 뭔가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제 유튜브로 그냥 저도 개학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딥러닝 아주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원리를 그냥 선생님이 유튜브로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소통도 하고 배워보고 싶은 사람 선택적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140명 학생 중에 100명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물론 인공지능이랑 자기가 그쪽의 모든 것들을 다 진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물론 과학고 사례는 굉장히 특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과학고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과학고등학교가 다
뭐 이제 정보라는 과목, 프로그래밍,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코딩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양으로 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일반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갈 이제 진짜 이것들을 변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좀 건설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들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송성민 선생님이 쓰신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파이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쓰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현장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도움되시고요. 예, 사실 현장에서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도 현장에서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쓴 책이라서요.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모두의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이라는 현재 스테디셀러 10위에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걸 들었는데요. 일반 중학교, 어떻게 이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 과정이나 평가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노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서울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공립중학교의 역사 담당 교사로 지금 재직 중인데요. 송성리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되게 온도차가 많이 느껴져요. 특히 중학교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신규 시절 때보다 분명히 일반 선생님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교육의 중요성, 또 필요성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걸로 인한 교육 현장의 큰 변화까지는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또 혁신 미래학교와 같은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생 모두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경험해 볼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저와 같은 비정보교과 교사면 더 그렇죠.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선생님들이 많이 시작하고 소모임도 저희 학교에서 만들고 계세요. 또 아이들도 이미 2학기째 온라인 원격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미 온라인 학습 그 환경 자체에는 익숙해져 있다고 판단이 돼요.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듯이 코로나19가 진짜 교육 혁신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긴 것 같다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를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지금 저도 23명의 담임 교사인데요. 23명 학생들의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지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지도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해요.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그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에듀테크가 만약에 교육적 현장에 활용이 된다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아이들별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맞춤형 교육 그 과정을 보면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학습 전체적인 것들을 과정을 보고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관찰하면서 나중에 학습 계획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사가 아이들을 도와줬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맞춤형 학습 지도뿐만이 아니라 또 교사의 업무 부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언제 구현될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초중등 교육의 측면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또 고려대학교에 남호성 교수님 모셨는데요. 대학에서도 코로나19로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화여대도 그렇고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혼합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호성 교수님은 언어지능, 인공지능과 언어과학을 융합한 연구,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교육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인문계에서 한마디로 수학하는 영어 선생님이고 AI 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융합 관련되는 이제 교육으로 제가 하나의 상징까지는 아니고요. 그 사례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제 제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끝까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수학을 잘해야 되고 코딩을 잘하지 않으면 어떠한 융합도
제대로 된 융합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융합 같이 이렇게 코스프레 같이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융합은 좀 수학이나 코딩 같이 좀 힘든 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융합의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뭐냐 이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투명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투명성은 옛날에는 누가 어떤 이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강의 평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 외부로 전달 잘 되지도 않고 피드백도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다 물론 뭐 녹화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녹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녹화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공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마음만 먹었다 하면 그냥 다 공개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하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할 수 있고 뭐 좀 시간도 끌 수 있지만 지금 이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5분이면 그 속에 얼마나 컴팩트하게 안 넣으면 이 강의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질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명성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양질의 그 올라간 그 퀄리티는 뭐 학생들한테 이제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융합적인 그런 융합이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그 완전 칸막이로 딱 나누어진 그런 학과 시스템이 사실은 뭐 인문계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할 때 뭐 전통을 따라야 된다, 뭐 기본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전통과 그런 관련되지 않고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18세기, 19세기 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현대적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예전에 뭐 15세기, 16세기 때 뭐 아니면 그 전도 마찬가지고 BC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된 철학자들은 반드시 수학을 꼭 했고 천문학도 했고 온갖 과학들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도 같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 우리나라의 정약용이나 해외 뭐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 그나마 조금 되어서요. 간혹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세돌 알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알파고 만든 회사 그 사장이 그 하사비스라는 사람, 하사비스 이 사람이 사실 보면 학위가 한 너댓 개 있는 것 같아요. 인지과학, 컴퓨터, 수학, 물리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한 우물만 파자고 하는 건데 여러 우물 파는 게 지금 유행인 것 같고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지 한 국가의 리더뿐만 아니라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학의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런 융합을 하기 위한 좋은 온라인 환경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수학, 물리학, 뭐 코딩 이런 것들을 필수로 해서 융합을 용이하도록 그런 거를 좀 장려를 해야 된다. 학교 차원에서.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정부와 학교에 있는 규제 때문에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탑다운 방식으로 밑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좀 학교든 정부든 좀 탑다운 방식으로 규제를 팍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들이 다 학점 잘 받아서 고스펙해서 어떻게든지 잘못 들어온 학과 탈출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좀 그렇지 않게 느끼도록 융합이 잘 된 융합형 인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환경이 지금 기성세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또 순서는 좀 안 맞지만 대학교 사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부총님,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교육부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1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고 곧 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도 아마 발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래교육, 교육부가 준비하시는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까지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가 이런 10대 과제를 준비하는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는 이 사회적, 시대적 변화 때문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국민이 혹은 모든 교사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좀 구체화되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그런 기회가 됐고 계기가 됐고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고 또 미래 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로 가는 데에 이제 디딤돌처럼 약간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대 과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초 학문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필요한 지식들을 필요에 따라서 융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미래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런 미래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들이 먼저 그런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의 역량부터 우선 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38개 교육 대학원에서 AI 이제 전문 교원 양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련하고 한 100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미 이재정 교육관님 말씀하셨듯이 미래 교육이라는 게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 지금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10대 과제들은 빨리 해야 되겠다. 우선 과제로 첫 번째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분권이나 자율 그리고 다양성과 공공성,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원 양성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원 양성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과학고하고 일반 중학교하고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인프라부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교는 무선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원격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학교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서부터 이제 편성을 해서 모든 일반 교실에 초중고등학교도 무선망을 이제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도 한 5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2년 앞으로 이제 좀 당겨서 22년까지는 무선망 확충은 다 좀 전국적인 또 전 학교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혁신 그리고 친환경 이제 이래서 친환경 에듀테크 공간 혁신 이런 환경, 인프라를 갖추는 일들을 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세 번째 과제로 삼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만이 아니라 학교와 또 지자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런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저희 과제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돌봄, 기초학력 이런 것들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온라인으로 인한 학습 격차라든가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의 5가지 과제들을 미래의 교육으로 나가는 디딤돌 과제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이러한 것들 각각의 과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면서 또 그 속에서 발굴되는 새로운 의제들을 조금 더 충분히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몇 가지 우리 당장 이제 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필요성이나 또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조금 더 앞당겨진 미래교육의 방향 그리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논의할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에서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역량, 기초 소양을 높여주고 활용 역량도 높여주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주체적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사실 이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요즘 나오는 언론에 보면 학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기주도성이나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살펴보고 그 영상 속 주인공을 실제로 한번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효행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비디오 강의. 그런데다 비슷한데? 여기 비슷한 사진이나 이런 거 휴대폰 얼굴 인식되는 거랑 세균이라는데 다르다고. 그래서 데이터 수가 적으면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 이거 화면 여기에서 인공지능 눌러주세요. 혹시 안 된 친구 있어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딱 기능이 신기하기만 해요. 그치? 모든 문자 자체를 모든 숫자를 인식해서 DK를 이해할 수 있어요. DK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좀 기다리세요. 이거 다 연결하세요. 재미있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AI는 다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되게 쉬워서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고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빛난다! 5분 만에 끝냈어요.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큰 변화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놀이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친구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변화다. 네, 동영상 잘 봤습니다. 효행초등학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출연해주신 우리 신태섭 선생님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부총리님과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섭 선생님 혹시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김용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 생초등학교 교사 신태섭입니다. 부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 봤는데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어떤 것을?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얘들아 마스크 쓰고 학교 가자라는 주제고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 반응은 진지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수업을 하려면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1시간만 한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차시의 수업을 준비하시고 뭐 이제 도구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혹시 그 이전의 수업 준비와의 차이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고요. 동아리 수업을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충분히 소양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부총리님 만난다고 해서 조금 약간 준비도 많이 했는데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디자인하는 우리 교사분들의 열정을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또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신 저희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그리고 함께 우리 연구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혹시 선생님 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려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으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해드리려면. 일단 제도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교과 연계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그 연계 수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초등 같은 경우 10과 17차씩 다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 시수적인 면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께서 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수업을 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라 아니면 교과 연계해라 이것보다는 정말 시수가 확보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 역량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길러주고 있는지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네, 신태섭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 교육감님, 아까 지금 본 영상 우리 그 함께 인터뷰해 주신 신태섭 선생님이 계신 곳이 바로 경기도 소재 지역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인공지능 교육 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한 영상을 보면서 학생 하나가 AI는 뭐냐, AI는 변화다 하는 얘기가 폭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변화를 어떻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AI나 이런 것을 학습에 도입해 오느냐는 거에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게 다 디지털 시대에 가면서
가고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은 다 여전히 지금도 디지털이 아니라 과거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빠르게 이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건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닐까. 이제 둘째로는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거죠. 이제 과거의 경우는 우리가 다 답을 맞추는, 그것도 정해진 답을 하나를 맞추는, 우리 이 고대 우리 교수님 아까 남호성 교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방법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에서부터 이제 돕는 역할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둘째 과제로서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가운데 상당히 그 선각자라고 할까? 미리 그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가령 구글에서 하는 그런 디지털 교육의 교사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 가운데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미 벌써 이 트레이너 단계의 그 라이센스를 받은 선생님들이 있고 여기 한 단계 더 넘어서 아주 최고 단위인 이노베이터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불과 뭐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둘째 얘기가 되겠고요. 셋째로는 아까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이런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학교의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아까 5가지 목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22년까지 무선망을 확보해서 학교마다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과 함께 이런 기능적인 것과 함께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령 자료 데이터를 어떻게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 교육용으로 그걸 어떻게 공유하느냐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가 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한 5,000개가 있습니다. 이 학습 공동체가 스스로 사실은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또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면서 굉장히 그 학교마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어떻든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교원의 역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각 팀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스스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기술적인 접근보다도 이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이 제도의 장벽, 그런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냐는 건 하나의 큰 과제죠. 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학에서 또 그 교육 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남호성 교수님 이런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수님들도 이제 대학에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초중등 교육에서 교사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역량이 더 강조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 보고 느낀 점은 너무 일찍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갈식으로 수학 코딩, 또 이번에 또 수학 코딩 말씀드릴 텐데요. 그 수학 코딩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아주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데요. 그 AI 핵심이 수학 코딩이고, 지금도 사실 영상에서 보면 수학과 코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암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학적인 내용과 어떻게 보면 블락 해가지고 지금 코딩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블락들이 결국은 함수인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수학과 연관시켜서 하면 훨씬 더 수학이 더 잘 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수학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쉬운 수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이는 수학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쓸모 있는 수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학 교육은 전혀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수포자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 분수 나오면 수포자 그냥 한 반은 생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정도로 수학이 이제 어렵고, 어려운 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게 뭐를 안 가르치고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수학. 이게 결국은 시각화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사실은 수학적인 모든 내용들이 시각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사실 안 하고 있죠. 더 시각화를 많이 해서 그냥 공식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각화하는 보이는 그런 수학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쓸모 있는 수학.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 개념과 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무엇에 쓰이는가를 그냥 동시에 같이 배워야지, 개념 배우고 나서 뭐 딴 데 나온다든가 뭐 안 배우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융합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만약 수학을 배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수학에 완전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제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장벽을 쳐놓는 그런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나 과학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용어 같은 것도 뭐 용어의 갑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용어 같은 것도 어렵게 만들고 별거 아닌데 사실은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옆집에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개념이 안 된다면, 무슨 핵융합이고 뭐 이런 것조차도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건 자기가 잘 모르는 거다. 근데 사실은 우리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해서 정도 수준이면 아주 낮은 수학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렇게 쉽지 않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는 사실 융합형 인재만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 분야에서 저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이 과목 저 과목 해가지고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융합형 인재는 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융합형 인재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야지 융합형 인재를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사실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과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는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절로 그 속에서 융합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지금 뭐 무슨 대학 해가지고 융합대학원 있죠. 거기서 융합형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엔 완전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융합교육대학원에서 만드는 인재야말로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야지 빨리. 그 뒤에 또 이제 그 인재들이 또 융합형 인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드리자면, 수학과 코딩의 플래시라이트라고 우리 후라시라고 그러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불빛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안 할 거 안 하고 핵심만 계속 강조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광선을 교육 과정으로 도입해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좀 집중과 선택으로 해야지,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윤리도 포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유튜브 가서 보시고, 교육에서는 수학과 코딩으로 좀 핵심 좀 집중해서 했으면 한다, 이런 게 좀 바람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영문과 교수님이 수학을 강조하니까 더 이렇게 좀 집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융합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융합교육이 마치 여러 과목을 들으면 융합교육인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융합교육은 하나의 문제를 여러의 학문이 공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고등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송성인 선생님, 그거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수학과 정보가 융합되고 AI가 결합된 과학의 해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실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협업을 하시고 이런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신태섭 선생님 평소에 저도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평소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초등학생들까지 저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교사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디지털 세상으로 한정을 짓자고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놀아본 선생님이 학생들이 여기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를 디자인해 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코드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아까 데이터라는 이 하나의 맥락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역들이 융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생님의 상상력. 약간 그냥 코딩 공부하고 데이터를 그냥 막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꼭지가 사실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생님들이 이 코드에 대한 이해, 코드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약간 이제 사고력과 데이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실 서울대학교 사범대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달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수학교육과 이제 학생과 지구과학 교육과 학생이 지금 팀 프로젝트를 이제 목요일 날 발표하는 그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파이썬이랑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좀 시간들 좀 줬더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진 데이터랑 미국의 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학교육과 이제 학부생과 지구과학 교육과 학부생이 이 지진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면서 이 지진이라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례와 뭐 이제 사회교육과 학생들도 뭐 재밌는 사례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코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지 자기들끼리 먼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이제 상상이 좀 이제 데이터와 코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1, 2학년 가르쳤던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인데 물리 수업 때 뭐 이제 파이썬이라는 코드 가지고 이제 물리 실험을 하고, 뭐 수학 제가 가르친 1학년 학생들은 수학 과제를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하고, 제가 뭐 DNA 전사 문제 이런 걸 생명 선생님이랑 같이 융합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뭐 어떤 선생님들 코딩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코드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안에서 충분한 상상력과 굉장히 재미있는 융합들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구현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길이 열리면 아마 다음 분들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앞서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중계 채팅창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데, 혹시 생중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역량, 융합교육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이 38개 교육대학원에 생긴 원년입니다. 저희 그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듣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몇 분 선생님들께 인터뷰를 해서 대학원에서 어떤 걸 좀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을 좀 준비했고, 관련해서 세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입학하셔서 한 2달 정도 이제 다니신 우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에 재학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AI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상이 될 것이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도입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AI 융합 교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궁금하고 교육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미래교육의 방향성,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등 AI 자체를 이해하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AI 교육이 가장 필요한 현장입니다. 앞으로 직업교육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수준, 적성 등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과 간의 융합 학습이 보다 수월하게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통합적 사고를 기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맞춤형 AI 체험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수업 연구에 좀 더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AI 융합전공 대학원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연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방향성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과 철학을 좀 정립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38기 교육대학원 원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어깨가 더 무거워지신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기대가 크신 선생님들이 많이 입학하셨습니다. 저희 이화여대에도 입학하신 선생님들 열정과 이런 게 가득하신데요. 오늘 실제 지금 1학기를 다니고 계신 노정 선생님이 이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교육대학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 다 마치고 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걸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 노정 선생님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 교사들이 특히 저는 지금 AI 융합 전공의 첫 학기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꼭 전공하지 않아도 일반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좀 AI 전공의 AI 융합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또 기본 소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좀 다학문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활동 중심의 교원 연수가 좀 개발되어서 보급되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교육 현장에 좀 어려운 게 디지털 교육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물론 최근에 개입 발표되기도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무선망이 구축된 교실이 단 1개를 교원 47분이 같이 썼고요. 또 학생용 태블릿 PC가 6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또 EBS 온라인 클래스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학습 플랫폼인데요. 참 이 온라인 클래스의 단점이 너무 교사 중심의 LMS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 당연히 어렵고요. 또 학생과 소통, 실시간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맞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또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더 맞는 스마트 교실이 좀 개발되고 이것들의 총체적인 기술적 환경이 좀 조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부총리님하고 교육감님 계시니까 금방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총리님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는 해결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마지막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남호성 교수님, 제가 또 기대하기에는 수학과 또 코딩 강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 우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에서 특히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 이야기 할 텐데요. 저는 이 융합 교육 관련해서 이게 사실 그 대상이 좀 국한해서 인문계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대 친구들한테 융합 교육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그 친구들이 융합 교육 내가 되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필요도 안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 보면 이제 공대 사람들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공대를 유난히 선호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공대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융합형인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학 배울 때 뭐 전자공학 뭐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물리 해야 되죠. 그다음 컴퓨터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아주 부러울 정도로 갖기 힘든 그런 융합의 요소인데 그걸 다 그냥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이 공대 대부분들이 수학이 공통이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수학과 코딩 이야기하는데 수학 안 하는 공대 없습니다. 그리고 코딩 안 하는 공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공대는 융합에 그냥 딱 맞추어져 있는 그런 학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인문계에서도 융합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영, 법 융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하고 법을 융합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막 엄청 그 대단하다 쿨하다 이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융합의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지 인문계에서 그러면 인문계는 아예 융합을 기대할 수 없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인문계에 뭐를 합치든지 수학과 코딩을 합쳤을 때 그게 융합처럼 포장이 되고 공대에서 그냥 물리학, 수학, 코딩 이것뿐만 아니라 인문계는 하나 더 가지게 된 거죠. 수학과 코딩 플러스 우리 인문학적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니크한 걸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들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하나의 그 수학하고 코딩하는 게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사실 지금 인문계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인문계가 완전 몰락해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서울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지금 인문계 대학원이 사실은 잘 돼야지 그 학문이 융성하는 거라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원에 제대로 옛날만큼 그렇게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학생 필요도 없고 수요도 없고 좀 뭐 그렇게 가치가 원래 있어야 될 가치보다는 훨씬 지금 하락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몰락한 인문학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수학과 코딩이 그 도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로운 상상력이 인문계에서도 수학과 코딩을 함으로써 눈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더 생긴다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쪽을 배우면.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수학과 코딩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융합은 좀 공연불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릴 차례인데 제가 잠깐 지금 유튜브 상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 남호성 교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에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을 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스팀이라던가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활용교육이라고 해서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도구로만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AI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도구 자원을 넘어섰다. 내용을 더욱 발전시킨 융합에 이르렀다고 최근에 사실 인공지능 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개발된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기존과 같이 소프트웨어처럼 그냥 삶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저는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과에서 인공지능과 융합되면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다 재학하고 1000분의 선생님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내용과 방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질문도 있지만 또 교육부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장관님 가시는 길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요구해 드리도록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저희는 혁신의 어떤 선도자 역할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연구자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보시기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융합교육 전공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교육감님이 바라보시는 이런 융합교육 전공에 바라는 부분, 이게 단기적인 어떤 연수와는 달리 이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석사 과정으로서 연구자이자 실천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38개 전국의 교육대학원이 각자 좀 특성 있는 어떤 특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도 다 뭐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러면 다양한 아마 어떤 동기 같은 것을 교사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둘째로는 역시 이 현장의 교육에 직결되는 그런 현장성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용적인 하나의 실천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음악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융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퍽 실용적이 돼야 된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욕구, 선생님들의 필요성을 감안한 그런 융합교육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셋째로는 결국 이게 교육과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과감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 융합교육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 셋째의 교육부의 정책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상당히 좀 강화돼야 우리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이 학점제하고도 연결해서 충분히 좀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오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25년 이후에 그야말로 선택 과목과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는 이 학점제의 고등학교 교육의 합정제로 들어가고 중학교 과정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대비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이 제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되고 25년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이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부가 많은 여지를 교육과정에서 융합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 이걸 교육감님이 강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꼭 소개시켜드릴 걸 우리 준비하는 우리 박사님들이 뽑아주신 게 안지혜 선생님 스마트 교실 구축 시급합니다. 장관이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태희 선생님은 이게 석사과정만 할 게 아니라 교사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꼭 좀 교육과정으로 넣어달라 이 말씀을 질문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라 바쁜 줄 아시고 질문보다 요구사항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제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고 다들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었고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대학원에 바라는 부분들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지원, 대학원의 어떤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제 연합체가 형성됐습니다. 17개 교육청과 38개.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대학원도 이제 내년에 좀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연합체의 어떤 격려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부터 편성이 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22년까지는 이제 기본 인프라는 거의 전 학교 교실에 구축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낡은 PC부터 이제 교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마트 교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저희가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지금 우리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에 교육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거의 18조에 가까운 이제 그 예산이 우리 이제 교육청 예산과 중앙 정부 예산이 국고가 편성이 돼서 인프라를 갖추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셨던 25년의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 되기 위해서도 저희가 25년까지는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단계적으로 준비했던 게 몇 년 좀 앞당겨지게 됐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LMS 시스템 지금 이제 1학기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11월 초까지는 기본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해서 좀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내년 2월까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이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본 환경과 시스템은 내년 초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은 우리가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정말 이렇게 38개 교육대학원과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또 교육부까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출발이 우리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 삶 속에서 이런 학습이 학문이 어떻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 해결 능력을 갖추는데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 교수학습 방법, 수업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디딤돌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25년까지 그렇게 완성도 높은 과제를 이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적어도 올해, 내년, 22년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좀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좀 넘어갈 수 있겠다.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들, 현장의 그런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훨씬 더 열어주고 제도를, 규제를 혁신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는 1학기 그런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 정말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인프라도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열정과 노력과 이 헌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이런 그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도 1학기 때 그런 과정에서 필요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높아졌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교육의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합의가 좀 이렇게 끌어올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 교육의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기회로 삼고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데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변화를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총리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토크 콘서트 제가 오늘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좀 해서 부총리님과 교육감님께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유은혜 부총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남호성 교수님, 송성리 선생님, 노정 선생님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 우리 현장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AI 융합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해서 선생님들과 직접 더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